네, 2분기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불이 붙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 이제 애프터마켓 이 특징주 앞에서 브리핑할 때도 뭐 OCI도 그렇고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죠. 네네. 각자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근데 오늘 그 아침에 이제 모닝 리포트 나온 종목들을 보면 네, 테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었으면 테스요? 예. 네. 근데 그 장 초반에 굉장히 좀 7%, 8%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장 초반에 급격하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유가 있나요? 그 수급적인 측면이 너무 급변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좀 확인하시고 또 기준 가격도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7월 22일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OCI, 뭐 유니드, 제주은행, 오리온, 그리고 23일에 OCI 홀딩스, 신한지주, 금융주들이 이제 23일 날 실적 발표를 많이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좀 나쁘지 않은 소식,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두산바켓, 현대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긴 해요. 그리고 지금 노조의 부분 파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 실적이 개선되어질 것 같으면은 그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하지만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고 노조 파업이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지만 실적을 열고 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를 좀 관심 가지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 E&A, 그리고 24일 마지막에 주요 종목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또 삼성 에피스홀딩스, 삼성중공업,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네. 않지만 좋지 않은 이거 최악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어지고 난 이후에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적자가 줄어드는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실적이 좋지 않지만 이미 선반영돼 있는 가격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따져가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날짜별로 실적 발표 예정인 종목들 매일 아침 공개 방송에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또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또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 관련 기대감으로 움직인 것도 컸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좀 수요일 날에 실적 발표가 끝나면은 금융주들 중심으로 좀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무시는 못할까요? 근데 오늘 네. 보험주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아, 그죠. 보험주는 또 빠지는데. 네, 오늘 코스피 업종에서 보험 업종이 가장 낙폭이 컸거든요. 아, 이유가 뭔가 있었나요? 그게 이제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게 참 답답하죠. 네, 네.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또 이제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이제 지분 가치가 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급등했던 것을 다 도로 되돌려놓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특별한 이슈,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저가 매수세가 좀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대응하는 가격 기준 조금 더 넓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영업이익이 다들 어떻게 될 거라고 보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반도체 쏠림, 반도체 견인하는 그런 실적 장세가 될까요? 근데 지금 예상하는 부분이 네. 선반영돼 있는 것도 있고 이 이후 3분기에 대한 그 눈높이, 그 올해 26년 전체에 대한 눈높이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고 하반기로 오면서는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좀 둔화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조금 싹이 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제 숫자로 확인을 시켜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쵸. 기업들이. 이런 부분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꼼꼼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전보다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도 눈높이가 높았지만 그 전보다도 훨씬 확실히 더 눈높이가 높아진 시장입니다. 사소한 이 실망감 하나만 있더라도 사소한 실적 스크래치가 있더라도 바로 좀 세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바로 열어보시죠. 네, 단일 종목 ETF 규제 후폭풍, 커지는 실효성 논란. 저도 사실 오늘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좀 레버리지 관련해가지고 변동성이 줄어들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효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게 지금 발효가 된 거죠? 발효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오늘 변동성도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아직 그 발효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되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안을 이제 보도 자료로 내놨어요. 네요. 근데 현금 예탁금? 그렇죠. 예탁금은 이제 8월 5일서부터 시행이고요. 아직 좀 남았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매매 그 1좌에서 20좌로 늘리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11월 달 시행입니다. 아직 당당 시차가 멀었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사실. 이제 주말에도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올려놨는데 일단 크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입니다. 당연히 신규 상장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보완책이라고 이제 내놓은 것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계리율 관리 책임 제고, 뭐 투자자 위험 안내 및 사전 교육, 또 뭐 해외 포함 추가 내실화, 기본 예탁금 강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매매 수량 단위 개선 이런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3천만 원 상향이 저는 사실 어떤 근거로 3천만 원이 정해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원래는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매매를 안 할 거냐, 포기할 거냐, 이제 의문이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도해서 3천만 원 예탁금 채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보험을 해약할 수도 있고, 적금을 해약할 수도 있고,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투자 금액입니다.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저는 의문이고, 3천만 원이 과연 더 큰 부작용을 만들 것 같아요. 무슨 오히려 매도하게 부작용이냐면 만든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 예탁금이 3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쌓아두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3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다른 종목을 매수를 못하는 이게 순환이 수급이 돌지를 않는다는 오히려 더 가두리에 이제 갇힌 것처럼 낙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1좌에서 20좌로 늘린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3천만 원 예탁금 맞춰놓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12,000원 하는 게 이제 20만 원대로 올라가는 건데 20만 원대로 올라간다고 해서 매매를 포기를 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다 너무 애매하네요. 네. 예, 굉장히 부작용이 저는 좀 더 클 것 같아요. 20주, 40주, 60주, 뭐 100주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호가 움직이는 것서부터 해서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부분이 8월 5일서부터 일단 시행이에요. 현금 예탁금 늘어나는 게. 그러면 그 이전에 종목들, 코스닥 소형주들 정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매도가 더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 해서 제가 이제 오늘 공개 방송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일 종목 ETF로 거래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만든다라면 어떤 종목을 먼저 팔겠느냐? 매수가에 올라오기 힘든 종목들, 실적이 기대되지 않는 종목들, 이런 네. 중소형주 먼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오히려 8월 5일 앞두고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차근히 좀 정확히 따져보시고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오늘 오후장에 보니까 이 코스닥 안에서 5천억 이상 거래대금을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말씀 주신 대로 약간 애매한 이 기준의 상한이 오히려 이 부작용을 키우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일 시장의 밑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승재 파트너님, 저희 마켓이너 지난 시즌 우승자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뒀습니다.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또 급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익률이 우상향 직선 그린 걸로 또 굉장히 유명하셨죠.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매일 아침마다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 미리 준비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도 저희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매일 아침, 평일 아침 8시 30분에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그날그날의 대응 전략 함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열릴 미증시로 가보도록 할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 마켓이너입니다.